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복도 끝 창가 옆 의자. 병원 7층 복도 끝 창가 옆에는 낡은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지고 팔걸이는 세월의 무게로 달아있는 그 의자에 오늘도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김영숙 66세. 그녀는 매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딸이 마지막 숨을 거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언제나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가방 안에는 딸이 좋아하던 달콤한 호두과자 한 봉지와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차가 들어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계절이 흐릅니다. 봄이 오면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요란하며 가을엔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내립니다. 그러나 영숙의 시간은 2년 전 그날 딸이 떠난 그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치며 고개를 돌립니다. 간호사들은 안쓰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누군가는 저 할머니 매일 오시네 하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곳에 앉아 있으면 딸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딸이 아직 어딘가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서연아, 엄마 왔어. 오늘도 날씨가 참 좋구나. 서연이 처음 아프기 시작한 건 봄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피곤해. 일이 많아서 그런 거야. 푹 쉬면 나아질 거야. 영숙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25살 젊은 나이에 무슨 큰 병이 있겠습니까? 그저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피곤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 갔습니다. 식욕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영숙이 정성껏 끓인 미역국도 서연이 좋아하던 김치찌개도 몇 숟갈 뜨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병원 한번 가보자. 괜찮아요, 엄마. 비타민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서연은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영숙은 몰랐습니다.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연이 쓰러진 건 여름이었습니다. 출근하려던 아침 욕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서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새하얀 욕실 바닥에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영숙은 미친 듯이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딸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으며 영숙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희귀 혈액질환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고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보고 있던 서연의 창백한 얼굴과 너무 가늘어진 팔만 보였습니다. 치료하면 낫죠? 네. 선생님?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치료, 수혈, 끝없는 검사들. 서연의 풍성하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엄마, 나 머리 밀까요? 아니야. 다시 자랄 거야. 영숙은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딸 앞에서는 울 수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는 강해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여전히 영숙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 안 아파요. 그래. 우리 서연이 강하지.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이 이제는 영숙의 손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해 겨울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 희미하게 영숙을 불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좀 쉬어도 될까요? 그 순간 영숙은 알았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안 돼.
안 돼, 서연아. 엄마 말 들어. 조금만 더 버텨. 응? 봄만 되면. 봄만 되면 벚꽃 보러 가자. 너 벚꽃 좋아했잖아. 영숙의 목소리는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듯이. 엄마, 저 많이 아팠어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래, 그래, 우리 서연이. 많이 힘들었지. 영숙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는 딸의 몸을. 이제는 새 한 마리만큼도 무겁지 않은 딸의 몸을. 엄마, 저는 엄마가 제일 좋았어요. 엄마도 서연이가 제일 좋아. 엄마,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꼭 만나요. 그래, 꼭 만나자.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영숙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연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김서연 향년 25세. 딸은 영숙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영숙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왔고 조문을 했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관 속에 누워있는 딸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마치 잠든 것 같은 딸의 얼굴. 형수님, 이제 가봐야지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장장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안 돼. 영숙은 관을 붙들었습니다. 이 관이 닫히면 딸을 영영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진작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엄마가 미안해. 사람들이 영숙을 떼어냈습니다. 관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영숙의 비명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서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 옷장에 걸린 옷들, 화장대 위에 립스틱들. 마치 서연이 잠시 외출했다가 금방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영숙은 서연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베개에서 딸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영숙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그날 밤 영숙은 꿈을 꾸었습니다. 서연이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손을 흔드는 꿈. 엄마, 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무작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숨을 거둔 그 병원 7층 복도. 영숙은 딸이 입원했던 병실 앞을 지나쳐 복도 끝 창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가끔 링거를 달고 나와 앉곤 하던 그 자리. 서연아, 엄마 왔어. 창밖을 바라보며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곳에 앉아 있으니 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기 새 좀 봐요. 예쁘죠?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예쁘다. 그날부터 영숙의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 딸이 좋아하던 호두과자와 보온병에 담은 차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창가 옆 의자. 오전 10시 30분 정확히 그 시간에 그곳에 앉았습니다. 딸이 떠난 바로 그 시간에. 처음에 간호사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딸이 여기 있었거든요. 따님이 돌아가셨나요? 네.
간호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계셔도 돼요. 언제든지 오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딸과 함께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가끔 다른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오시네요. 네, 딸이 여기 있었거든요. 따님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우리 딸 끝까지 웃었어요. 끝까지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웃었어요. 영숙은 딸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었습니다. 서연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벚꽃. 서연아, 벚꽃 폈어. 너 보고 싶어 했잖아. 같이 보자.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딸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영숙에게 이제 그만 잊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습니다. 영숙 씨, 이제 좀 그만해. 서연이도 천국에서 편히 쉬어야지. 당신이 이러면 서연이가 걱정할 거야.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잊을 수 없어요. 잊고 싶지도 않아요.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제 전부였어요. 서연이를 잊는다는 건 제가 사는 의미를 잃는 거예요. 영숙은 계속 병원에 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병원 사람들은 영숙을 알게 되었습니다. 7층 복도 할머니. 그렇게 불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할머니. 간호사들은 가끔 영숙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영숙은 커피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차가운 가슴을 조금은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딸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어머니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대요.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세요. 손 꼭 잡아주시고요. 그게 제일 큰 위로예요. 할머니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냥 견디고 있을 뿐이죠.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요, 딸과 함께한 시간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기억들이 저를 살아있게 해요. 여자는 영숙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이제는 병원 사람들 모두가 영숙을 알았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경비 아저씨도 의사 선생님들도.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선생님. 날씨가 참 좋죠? 영숙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이 말라버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복도 끝 창가 옆 의자는 이제 영숙 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약석인 것처럼. 가끔 새로 온 환자 보호자들이 그곳에 앉으려 하면 간호사들이 말했습니다. 저기는 특별한 자리예요. 다른 곳에 앉으세요. 영숙은 그곳에 앉아 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오늘 날씨 정말 좋다. 하늘 좀 봐. 구름이 내가 좋아하던 토끼 모양 같지 않니? 엄마가 오늘 호두과자 새 걸로 샀어. 내가 좋아하는 가게 거. 먹어봐. 맛있지? 아, 맞다. 요즘 우리 동네에 카페가 하나 생겼어. 거기 커피가 정말 맛있더라. 너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숙을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노인네를 보며 안쓰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딸이 살아있었으니까요. 이곳에서만큼은 딸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신입 간호사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매일 오세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요, 난 안 아파요. 그럼 왜 매일 오시는 거예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딸이 여기 있거든요. 따님이 입원하셨어요? 아니요. 2년 전에 여기서 하늘로 갔어요. 간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물어봐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여기였어요. 이 창밖 풍경. 그래서 난 여기 와요. 딸이 본 마지막 풍경을 함께 보려고요. 간호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따님, 분명 행복하셨을 거예요. 할머니 같은 어머니를 두셔서요. 아니에요. 난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딸이 아프다고 했을 때 진작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간호사는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건강하게 웃고 있는 사진.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아, 이때 참 예뻤지? 너 이 한복 정말 좋아했잖아. 영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언제쯤 너를 잊을 수 있을까? 아니, 엄마는 너를 절대 잊고 싶지 않아.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날도 영숙은 평소처럼 병원에 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 옆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호두과자를 꺼냈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열어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엄마가 시장에 갔는데 말이야. 그때 가방 밑바닥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꺼내보았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입원했을 때 사용하던 핸드폰. 장례 후 집에서 발견해 가방에 넣어둔 채 잊고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닳아서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하지만 역시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충전을 해봐야겠다. 영숙은 다음 날 핸드폰 충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병원 복도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고 서연의 핸드폰을 충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숙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찍은 잠금 화면 사진. 영숙과 서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서연아. 영숙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서연의 생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서연의 핸드폰 속에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들, 메시지들, 메모들. 영숙은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찍어둔 사진들. 하늘 사진, 꽃 사진, 음식 사진, 그리고 영숙과 함께 찍은 사진들. 엄마랑 카페. 엄마랑 산책. 엄마 생신. 하나하나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간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들. 그때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전송 실패한 메시지 1건. 영숙은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받는 사람 엄마. 내용은 길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 지금 혼자 이 글을 쓰고 있어. 엄마가 잠깐 집에 가시고 병실에 혼자 있어. 엄마, 사실 나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오래 못 산다는 거. 선생님이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 들었어. 무서웠어, 엄마. 정말 무서웠어. 아직 25살밖에 안 됐는데 죽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웃었어.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가 우실까봐. 엄마,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엄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었어. 엄마랑 산책하던 게 제일 좋았어. 엄마 품이 제일 따뜻했어. 미안해, 엄마.
효도도 못하고 먼저 가서 엄마 늙으시면 내가 모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고마워 엄마. 마지막까지 내 손 잡아줘서.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엄마, 나 너무 아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제 쉬고 싶어. 그런데 엄마 걱정돼. 내가 가면 엄마 어떻게 하실지 걱정돼. 제발 너무 슬퍼하지 마. 제발 아프지 마. 제발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줘. 엄마, 난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하늘에서 편히 쉴게. 그리고 엄마 볼 거야. 엄마가 웃으면 나도 웃을 거야.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제발 행복해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는 내가 엄마 딸 말고 엄마가 될게. 그때는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안녕, 엄마. 아니, 잠시 안녕. 사랑해. 엄마 딸 서연이가. 영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 전송되지 못하고 핸드폰 속에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메시지. 제발, 행복해줘. 딸의 마지막 부탁. 영숙은 핸드폰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행복하지 못해서.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행복해줘. 딸의 마지막 소원. 나는 행복했을까? 영숙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2년 매일 병원에 가서 딸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던 시간들. 그게 딸이 원하던 것이었을까? 아니야. 서연이는 내가 행복하길 원했어.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서연이와 자주 산책하던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영숙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서연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서연의 방. 먼지가 쌓이고 공기가 탁해진 그 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책상을 닦고 옷을 정리하고 이불을 빨았습니다. 서연의 물건 하나하나를 만지며 영숙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엄마가 좀 정리할게. 너무 어질러져 있어. 넌 원래 깔끔한 애였잖아. 옷장에서 서연이 아끼던 옷들을 꺼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딸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옷들 기부할게. 누군가 잘 입을 거야. 내가 그러고 싶어 했던 것처럼.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쓰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오늘 엄마랑 영화 봤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나도 행복했다.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엄마 사랑해요. 일기장 곳곳에 엄마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엄마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며칠 후 영숙은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복도 끝 창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연아, 엄마 왔어.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 영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했어. 이제 매일은 안 올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올게. 너도 그걸 원했잖아.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거.
창밖으로 하얀 구름이 떠갔습니다. 너 기억하니? 우리 같이 자원봉사 간다고 했던 거. 엄마 혼자라도 할게.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들 엄마가 대신 할게. 영숙은 가방에서 서연의 사진을 꺼내 창가에 세워두었습니다. 여기서 세상 구경해. 엄마가 가끔 와서 이야기해 줄게. 엄마가 뭐하고 사는지.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안녕, 서연아. 다음 주에 또 올게. 영숙은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간호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일찍 가시네요. 네, 오늘은 할 일이 있어서요. 영숙은 밝게 웃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열심히 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1년 후, 영숙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식사를 챙겨드립니다. 서연이 하고 싶어 했던 일입니다. 할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영숙 씨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영숙은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던 그 웃음으로. 매주 목요일 영숙은 병원에 갑니다. 복도 끝 창가 옆 의자에 앉아 서연의 사진에게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서연아, 이번 주에 말이야.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는데. 그리고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 안녕. 더 이상 하루 종일 앉아 있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서연의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서연이와 약속했던 봉사활동을 했다. 서연아,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셨어. 엄마도 행복했어. 봄이 왔습니다. 영숙은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봅니다. 서연이 보고 싶어 하던 벚꽃. 서연아, 벚꽃 폈어. 정말 예쁘다. 내가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이 흐릅니다. 여전히 딸이 그립습니다. 여전히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딸은 영원히 영숙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딸과의 추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딸이 원하는 건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영숙은 눈을 감습니다. 바람 속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행복하세요. 나도 사랑해, 서연아. 영숙은 미소 짓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짓습니다. 봄날의 햇살 아래에서 딸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길을, 사랑하는 사람의 길을, 행복을 향한 길을.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